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대형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주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융주들하고요, 또 소매업체 한 곳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주가 하락 쪽으로 잡다 보니까 나스닥은 제자를 좀 지키고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기술주 위주의 어떤 종목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어떤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티그룹 그리고 전에 JP모건하고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예상치의 어떤 그 부합하는 그런 실적을 좀 공개를 했지만 이번에 발표한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악화된 수치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표에도 나와 있듯이 골드만삭스도 전년 동기 대비 19% 인하되는 어떤 수치가 발표가 되었고요. 시티그룹도 일단은 예상치는 좀 수치는 좀 좋게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베스트바이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아주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어떤 내용들 속에서 글쎄요,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영업이익 이런 측면들보다는 매출이 좀 줄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 그러니까 소매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 좀 실적이 좀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좀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스트바이가 지금 28%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종목이 28% 급락하고 골드만삭스도 많이 빠졌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그나마 지수는 잘 버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의 실적 내용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도 좋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도 많고요. 그리고 나쁘게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도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다음 주, 그다음 다다음 주 우리는 설 연휴가 껴있긴 하겠지만 그때 아무래도 피크를 찍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 컴퓨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국제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피크적인 어떤 내용들, 변동성이 확대의 어떤 피크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수도 방향성이 좀 찾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베스트바이의 어떤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한번 찾아보자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유통주에 관련된 이야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 내의 어떤 내수 쪽에 조금은 좀 매출이 좀 저조했구나. 우리가 좀 연말 쇼핑 시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반면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솔라시티라는 이제 태양광 업체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태양광 업체가 뉴욕 증시에서 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발표가 되었던 알코아가 어느새 진짜 고점이 또 다시 돌파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알코아의 어떤 선전이 계속적으로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겠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레노버라는 그러니까 국제 IT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이 중국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지수는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레노버는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새로운 어떤 삼성전자의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도 말씀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먼저 보신다면 베스트바이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그동안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오늘 그냥 개파락으로 거의 30%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있지는 않겠지만 미국 증시 내에서 어떤 유통주들, 관련주들의 어떤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베스트바이가 오늘 하락의 주연 역할을 했다라고 일단은 좀 아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텔 시간의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위에 실적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의 주가가 더 중요하죠. 일단 실적은 그래도 뭐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 내에서는 그동안 또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3%가량의 약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간의 그 주가가. 정규시장에서는 한 0.49% 빠졌는데 시간의 주가는 3%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실적이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 해가지고 그 막상 실적이 좋은 실적이 만약에 딱 나오게 되면 그 기대감 모든 게 사라지고 이제는 어떤 그 모멘텀이 사라진다. 뭐 이른바 베타콤블리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시간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 모터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테슬라 모터스가 또다시 4%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 SDI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관련주도 좀 들썩들썩 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입니다. 레노버입니다. 레노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예. 지금 뭐 급등세가 계속 연일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아시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가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애플, 네. 3위가 화웨이, 그다음 4위가 레노버, 그다음 5위가 LG전자거든요. 근데 이 4위권에 있는 레노버의 주가가 아주 끝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태블릿 PC 업체 1위 업체, PC 1위 업체이긴 한데 지금 뭐 라스베가스 열린 CES 2014에서도 61개 혁신상을 탄 회사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애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또 다른 경쟁 업체가 생각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과연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이 레노버에 또 부품이 되는 회사는 또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뭐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와 비슷한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이건 순수히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연관 지을 필요는 없지만 좀 전에 언급해 주신 레노버 같은 회사는 정말 뭐 삼성전자에 혹시 뭐 그 경쟁 업체로 부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삼성전자 주식을 또 주가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내 증시도 점검을 이와 연관지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뉴욕 증시의 흐름대로 똑같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언제 올랐으며 뭐 빠졌다고 해서 또 언제 빠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인만으로 어떤 그 주가를 흐름을 보고 수급을 보고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급 불균형에 의해서 계속적인 혼조 상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지수 상승에는 계속적인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뭐 어제까지 흐름들을 한번 잘 지켜본다면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좀 단기 과열권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도 그리고 그동안 전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은 매수. 그래서 거의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뭐 기간 매수가 조금만 유입돼도 급등이 나오는 그리고 조금만 모멘텀이 발생되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조금 좋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은 정말 적절하게 대응하기 참 어려운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1935포인트가 이탈이 된다면 우리가 1900 이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되려면 현대차, 삼성전자가 과연 직전 저점이 미인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욕 증시도 뉴욕 증시이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본다면 1935포인트는 지난 8월 달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음 그림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이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도 이제 버티고 있는데 또다시 외국인의 매물로 인해서 만약에 저점이 붕괴가 된다면 지수는 1935포인트는 이탈된다 해도 가언이 아닐 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비록 테마주를 매매하건, 네. 2차 전지를 매매하건, 뭐 바이오주를 매매하건, 그리고 IT 부품주를 매매하건 간에 예. 내가 비록 이 삼성전자, 현대차와 상관없는 종목을 들고 있어도 항상 삼성전자, 현대차는 저가가 밀리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목 장세도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종목 장세가 있는 것이지 지수가 막 빠지고 1930포인트 무너지고 15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도 종목 장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좀 받쳐줘야만 종목 장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저가 이탈 여부 이런 것 물론 뭐 안 밀리게 바랄 뿐이죠. 근데 혹시나 또 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꼭 관심을 집어 넣으시고 꼭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런 흐름을 꼭 보시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닥 지수는 지금 RSI라는 지표상 과열권에 접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매도 그리고 좀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지금 뉴욕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태양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도 좀 움직일 개연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전략 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지수라는 것이 버텨줘야만 되고 뭐 그런 삼성전자, 현대차가 무너지면은 전체적인 투심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뭐 이도지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